네, 안녕하세요. 결혼식을 들려주는 서나무입니다. 네, 오늘은 결혼식 본식 당일날에 신랑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안에서 정말 신경 써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신랑님께서는 본식 날에도 굉장히 정신없으실 텐데요. 딱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본식을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는 생수병 챙기기입니다. 생수병.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는 남자로서 굉장히 결혼식 준비가 낯설어요. 이것저것 챙기는 것도 어려웠는데 본식날 아침에는 이제 막 정장 드레스 막 갈아입고 또 메이크업하고 이런 과정들이 낯설다 보니까 또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게 됩니다. 그럼 그럴수록 이제 입이 자꾸 마르게 되고 하객분들과 인사 나누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입이 더 바싹바싹 마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제 적절하게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꼭 한 모금씩 물을 마실 수 있는 생수병을 챙기시면 좋은데요. 되도록이면은 일반적인 생수병보다 텀블러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생수병은 꼭 누가 뺏어가요. 꼭 이제 뭐 한 입만 주라 뭐 이렇게 해서 한 모금만 마시면 안 돼? 해가지고 자꾸 뺏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훔쳐가요. 훔쳐가. 이게 하객분들하고 인사하다가 목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없어졌어 이미. 그러니까 이런 생수병보다는 가급적이면 텀블러를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또 사람들이 텀블러로 되어 있으면 이게 쉽게 손대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큰 용량의 텀블러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축의대에서 인사를 드리는 거다 보니까 옆에 가족분들도 많이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이제 부모님께도 이렇게 한 모금씩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큰 용량의 텀블러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부족할 때마다 정수기에서 이제 물을 받을 때에도 조금 더 그림이 예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객분들을 챙길 때 질문하지 않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 감사 인사만 드리기라고 되어 있죠. 이제 본식 날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와주십니다. 그럼 하객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 자꾸 이제 하객분들이 줄을 서게 돼요. 그리고 축하해 주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친구분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대화를 낳게 돼요. 예를 들어 야 동생은 어떻게 지내냐 라든지 혹은 부모님은 잘 계시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자꾸 또 다른 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하객분들이 기다리실 때는 대부분 친구분의 뒤에서 기다리시잖아요. 그럼 친구분들은 뒤에 하객분들이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럼 이제 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또 좋은 날이니까 이런저런 웃으면서 이야기가 오고 가면 친구분의 뒤에서 하객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이제 저는 친구를 한번 봤다가 또 하객분도 한번 봤다가 하면서 이렇게 되게 좀 어색해요. 그 신나게 즐거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말을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굉장히 서로 좀 곤란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하객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칭찬과 감사 인사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칭찬이라고 한다면 야 오늘 완전 멋지게 하고 왔네. 아이고 어머님 오늘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감사 인사는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은 이제 멀리서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이야기는 예식이 끝나고 나서 나누어도 충분하니까요. 우리가 피로연도 하고 뒤풀이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연회장에서 또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아요. 하객분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는 그때 해도 되니까 신랑님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스피드하고 공손하게 인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하객분들이 잠깐 이제 구석에서 기다리시거나 이제 옆에서 기다리시면서 다른 하객분들이 인사하시고 조금 여유가 있어질 때 신랑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제 그때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 뛰어다니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별이 5개짜리예요. 별이 5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본식 날에는 정말 많은 하객분들이 신랑님만 찾을 거예요. 신랑님만. 진짜 유독 신랑님만 찾을 겁니다. 이제 농담이고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신랑님께 계속 무언가 질문을 하실 텐데요. 가족분들, 뭐 식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실 거고, 웨딩홀 직원분들, 축가자분들 어디 계신지, 축사자분들 어디 계신지, 뭐 선생님, 뭐 주례사 어떤 분이신지 이런 거 여쭤보시거나, 혹은 예도분들이 플라워 샤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화촉점화 예도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그리고 또 친구분들이 신부 대기실을 그렇게 물어봐요. 신부는 어디 있어? 왜냐면 웨딩홀이 대부분 신부 대기실이 좀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른분들도 뭐 신부 어디 있어? 막 물어보시고, 친구분들도 대부분 신부가 어디 있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이럴 때마다 신랑님들께서 굉장히 뛰어다니시는데요. 그럼 저는 얼른 신랑님께 뛰어가서 신랑님, 절대 지금부터 뛰어다니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절대 뛰어다니시면 안 됩니다. 본식 날에는 신랑님께서 화장실도 여유 있게 천천히 다니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본식 날에는 긴장되고 떨리는 이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웨딩홀도 굉장히 넓어요. 그 넓은 웨딩홀을 3-4번 정도만 얼른 뛰어다니시면은 이제 급격하게 탈진 증상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수분이 부족하고, 또 수분이 부족하면 입이 마르고, 또 입이 마르면 하객분들과 대화하기가 어렵죠. 그럼 이럴 때 하객분들이 괜히 나도 모르게 좀 서운한 감정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제 쉬는 날에 신랑 신부님 축복해주고 싶어가지고 웨딩홀에 방문했는데 뭔가 신랑님이 이렇게 반기는 느낌이 안 들고 뭔가 막 이렇게 지쳐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웃어주는 것 같은데 뭐 나한테만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객분들이 조금 서운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안 그래도 막 정신없고 이제 하객분들이 막 서운한지 만족스러운지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계속 몸은 지친 상태이고 뭐 표정도 계속 안 좋아지고 그렇게 예식이 시작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입장을 할 때도 표정이 별로 안 좋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뭔가 이 표정이 어두운 데다가 이게 누가 신랑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노려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눈빛도 무섭거든요. 그럼 이제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친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근데 너 왜 계속 화나 있었냐? 그러면은 우리는 화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좀 피곤해서 그랬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넘어가서 몇 달 있다가 이제 사진을 받게 되면 그때 알게 됩니다. 사진도 화가 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웨딩 사진을 보면은 신부님에 비해서 신랑님들의 표정이 조금 어두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딱히 화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신부님께서는 예쁜 사진 찍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신랑이 표정 안 좋고 이러면은 좀 아쉽잖아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니까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모든 것을 떠넘기시면 됩니다. 전부 다 떠넘기기. 이제 첫 번째로 가족분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예를 들어 식권이나, 그리고 뭐 장갑, 그리고 마스크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이럴 때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직원들을 찾으시고 저분께 여쭤봐라, 저분께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전부 다 떠넘기시면 됩니다. 신랑님께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직원분들께 얼른 이렇게 떠넘기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직원분들의 질문. 직원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거는 대부분 이제 축사는 누가 하시는지, 이제 뭐 축가는 어떤 분이신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축가해 주시는 분의 지인분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으면 제일 베스트고요. 대부분은 눈앞에 없어요. 이제 신부 대기실에 가서 인사를 나누거나, 혹은 이제 막 연습하러 화장실이나 막 1층으로 내려가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축가자나 축사자 이런 분들 찾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그 당사자의 지인분들,
내 친구라면은 다른 친구분들과도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목사님이시면은 이제 교회 분들을 찾으세요. 혹은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알고 계신다. 아니면 저분이 권사님이신데 저분한테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직원분들의 질문도 이제 지인분들께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직원분들, 예식 도우미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예도분들이 신랑님과 함께 동선을 맞춰보면서 플라워 샤워나 혹은 뭐 축포 혹은 화촉점화 예식 도우미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신랑님께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또 신부 대기실로 얼른 달려가시는데 달려가지 마시고 제가 이런 것들은 잘 몰라가지고 신부님께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니까 신부님께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고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직원분들이 신부 대기실로 가서 신부님께 여쭤보고 진행을 할 테니까 이제 직원분들의 질문은 신부님께 우리 결혼식에 최고 권력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객분들의 막 질문이나 뭐 여기저기에서 내가 잘 모르겠는 질문을 막 이렇게 하시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친구분들이 야 누구 왔냐? 누구 어디 있냐?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 또 가족분들이 부모님 어디 가셨는지 많이 물어봐요. 하객분들도 오시면은 이제 막 인사시켜드리려고 막 가족분들 어디 있는지 막 신랑님께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잘 모르겠는데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떤 신랑님들께서는 굉장히 하객분들께 좀 이런 것들이 무례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한테 부탁을 한다는 게 떠넘긴다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럽고 미안해 하실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사회자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네, 이 사회자라는 건 친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친구 사회자분들은 안 됩니다. 친구분들도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에 친구 사회자는 안 되고요. 이제 저처럼 신랑 신부님과 함께 상담도 진행하고 또 소통을 계속하면서 신랑 신부님과 유대감이 좀 쌓인 사회자라면 아마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해결을 해주실 거예요. 사회자는 대부분 본식 30분 전쯤까지 웬만하면 도착을 해 있고 일찍 도착하더라도 본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바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자는 대부분 신랑님, 신부님 곁에 있으면서 이렇게 구경도 좀 하고 신랑 신부님 도와드릴 거 있는지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시다면은 항상 사회자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가족분들이 얘기하셔도 사회자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저분이 사회자인데 이렇게 웨딩홀 직원분들한테는 더더욱 사회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그럼 제가 신랑님을 대신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첫 번째, 텀블러를 꼭 챙기기. 이제 차선책으로 생수병도 가능하지만 도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객분들께는 질문을 하지 않기. 이제 칭찬하면서 감사 인사만 전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는 끝나고 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뛰어다니지 않기. 다시 강조해서 뛰어다니지 않기입니다. 대부분 모든 내용을 떠넘기시면 됩니다.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아니면 사회자에게. 이렇게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정신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신랑님께서 굉장히 가벼운 컨디션과 즐거운 기분으로 예식을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과 인스타 DM 많이 보내주시면 편안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디테일하게 읽어보고 준비해서 영상으로 만들거나 간단한 내용들은 얼른 배워보실 수 있도록 답글이나 답장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